자,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주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아무튼 이제 짐 펜트라에 대한 요즘 뭐 어쨌든 기사들이 좋은 내용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짐 펜트라가 다음 달 말에 이제 미국에 어쨌든 출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현지 또 의료진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요런 또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그죠? 그저께 이제 삼성바이오가 실적 발표를 했죠. 상당히 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오늘도 또 삼성바이오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셀트리온의 지금 FN 가이드의 실적 부분, 요 부분을 조금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결국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오히려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쪽에 강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그죠? 그 부분과 이제 또 우리 시장의 연동. 사실 오늘 뭐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크게 하락을 하고, 일본도 뭐 이머징도 그죠? 다 하락했는데 우리만 지금 이제 오늘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지만 막판에 또 이 기관 금융 투자가 프로그램을 확 던지면서, 그죠? 지수도 확 밀리고, 또 거기에 셀트리온도 또 확 밀렸어. 그죠? 막판에.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좋은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이제, 물론 오늘도 금원머리 물량으로 계속 시장에서 눌렀지만, 오늘은 메리린치 하면 이제 셀트리온의 또 쇼커브 창고잖아. 그죠? 계속 회수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모간스탠이나 골드만은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거나 또 내려가면 더 힘을 써서 주가를 변동을 주는데, 메리린치는 아무튼 뭐 꾸준히, 그죠? 매수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시장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어제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또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내가 주도주가 뭔지를, 오늘 지수가 뜨고 오늘 또 2차전지가 급등을 하고 했을 때 어떻게, 그죠? 내가 주도를 지키느냐, 또 주도주를 매수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현금을 좀 아껴서 가지고 있자, 이 말씀 드렸어요. 그죠? 왜? 주도주를 살기 위해서, 주도주가 바닥을 보여주고 나갈 때 사기 위해서,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강한 쇼커버가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 이제 요것도 하고 제가 우리 시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하락했던 이유가 뭔가? 그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제 급락을 했어. 12%나. 그죠? 급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앞으로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올해도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지난해부터 2차 전지의 전기차에, 그죠?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든 우리 뭐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죠? 재고가 지금 계속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도 올해 실적이 힘들 것이다. 그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뭐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올 연초부터 지금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왜? 어쨌든 시가총액 2위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로 내려가 버렸죠.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그죠? 그만큼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 시장이 지금 연일 나스닥이 S&P가 사상 최고가를 내면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히려, 근데 어제는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급락인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지가 오히려 급등을 했죠. 그죠? 이거는 왜? 쇼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이 정도까지 180달러까지 급락을 했으면, 그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 2차 전지 쪽의 공매도 세력들은, 그죠? 단기 바닥으로 보는 거죠. 단기 바닥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자, 여기서는 이제 쇼커버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주식을 사서
갚아줘서 수익을, 말 그대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익 실현을. 그래도 이익 실현을 한다는 것은 뭐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매도가 이익 실현을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가 바닥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바닥이 나왔다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어저께 테슬라가 급락을 함으로써. 그럼 바닥을 보여준 거지, 이제. 그죠? 주가가 여기서 막 급등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럼 올해도 2차 전지 쪽은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걸 활용을 잘 하시라. 이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왜? 테슬라가 급락을 하는 부분들의 이유를, 그죠?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따가 차트 하면 또 살짝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고서,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쪽, 오늘 어쨌든 에코프로가 오늘 9% 급등을 가져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여타 이제 2차 전지 쪽,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초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온다면 잘하면 한 60만원 수준까지. 그러니까 60만원 수준까지는 잘하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등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외국인들이든 기관들이든 공매도 쳤던 부분을 쇼커버 하는 거죠. 쇼커버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바닥을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번 쇼커버, 공매도의 쇼커버 부분에서 이제 비중을 어떻게 할까는 결정을 하라는 뜻이야. 그럼 다음 주 초에, 그죠? 그러면 2차 전지가 다음 주 초까지 반등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시장의 주도주 흐름인 반도체 소부장이 됐던 바이오는 조금 더 주춤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LG 에너지든 포스코 홀딩스든 LG 화학이든 삼성 SDI든 또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이런 쪽 분류들의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수를 올린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럼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뭐예요? 또 반대로 시가총이 크고 주도주였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그동안에 낙폭이 심했던 오늘 마지막에 이제 2차 전지도 강하게 올랐고요. 이번 주에 쭉 은행주라든지 정권주, 그죠? 이런 쪽이 그동안에, 그죠? 시장에 소외됐던 부분들이 이번 주에 반등을 줬거든요. 그럼 바닥을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지수적인 부분에서 바닥은 나왔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어쨌든 테슬라가 급락하고 오히려 오늘 우리 시장에 2차 전지는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쇼커브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다음 주 초까지 2차 전지 부분은 조금 상승 이어줄 수 있는 거. 오늘 처음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루만 쇼커버하고 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 초까지도 주도주인 셀트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관점으로 시장을 반환하는 거야. 그럼 다음 주 정도 초에는 이제 뭐예요? 그죠? 반도체 소부장이든 2차 전지든 또 주도주인 카카오든 이런 쪽이 조정을 받으면 뭐야? 매수 관점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역으로 하면 이번 주에 강했던 종목들은 뭐예요? 2차 전지도 다음 주 초에 강하게 나가면 이제 비중을 좀 줄여서 주도주 쪽으로 옮겨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달 한 달도 아직 채 안 지났습니다. 그죠? 연초에 단추를 잘 껴야 되겠죠. 뭘로? 주도주 단추로. 그죠? 그러나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냥 저 매수했으면 오늘 제가 매수하라고 안 그랬잖아. 어제는 1차 매수하라고 그랬잖아. 오늘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또 매수 사인을 낼 거야. 그 매수 사인을 내면 그때 매수하시면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이 가십니까? 너무 아무 급하게 올라간다고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카카오도 오늘 막 올라갈 것 같이 보였지. 조금 기다리세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VVIP 분들 문자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시황 부분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들이 계시니까, 그죠? 우리가 또 걸하고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좀 쉽게 드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에코프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그죠? LG 에너지, 급등. 근데 LG 에너지 막판 좀 밀리긴 했습니다. LG 에너지는 한 40만 원대 초반까지는 또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006400 누구 SDI, 그죠? 이렇게 많이 흐르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반등을 좀 주는 부분에서는 뭐예요? 어쨌든 주도주인 소부장과, 그죠? 오늘도 바이오가 막 갈 것 같지만 안 가고 딱 멋있게 하고 있잖아, 지금. 쉘터도 마찬가지죠. 쉘터 막판에 물론 좀 더 밀린 거지만,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051910 LG 화학, 또 뭐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그죠? 포스코 퓨처 한번 봐볼까요? 포스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포스코 퓨처. 지금 연초에, 연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의 쇼커버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시장,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오늘 또 이제 뭡니까? 이런 주도주들은 조정을 잘 받고 있다. 그죠? 바닥을 짜고 있다. 바닥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 만든다고 바로 치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닥에 있는 주식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다음 주에, 그죠? 윤곽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 기대하세요. 그래서 항상 매수하라 문자가 나가면서 하고, 매도하라 그럼 팔고, 그렇게만 해도 돼. 그죠? 매도하는데도 안 팔고, 매수하는데도 막 매수하지, 그냥 가만히 안 내도 막 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요? 같이 호흡을 잘 맞춰보자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안의 내용을 또 조금 보면, 자, 결국은 이제 뭐냐면, 아무튼 외국인들이 3,700억을 매수를 하고, 오늘도, 그죠? 오늘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도 1,7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럼 누가, 하여튼 이 장 막판에 이제 금융투자가 휙 또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제 약한 놈은 좀 밀리는 거야. 오늘 전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죠? 어쨌든 막판에, 삼성전자도 보세요. 결국 막판에 응봉을 해.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5일 연속 응봉이야. 이번 주 월요일 날 조금 높게 시작해서 응봉, 화요일 날 응봉, 수요일 날 응봉, 목요일 날 응봉.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음봉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좋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아서 우리는 높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밀어. 그럼 양봉이 좋은 거야. 그죠?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시장이 막상 시장이 열리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반도체가, 그죠? 그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면 또 우리는 안 좋게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제, 우리는 좀 좋아지는 흐름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가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든 일본이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제 미국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미국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빠지고,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삼성전자 부분. 그러니까 지수 부분을 이제 보면, 지수는 어쨌든 오늘 양봉을 만들었잖아. 누가 만들었어요? 2차 전지가 만든 거예요. 뭐가? 쇼커버가.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2차 전지가 하락을 멈췄다는 것은 어쨌든 지수적인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보였다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오늘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이번 주 사실은 오늘이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주도주 부분에서는 매수가, 그죠? 가능하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수가 바닥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그 바로 뭐 올라간 바닥이 아니고 바닥을, 그죠? 저점을 보여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지난주에는 저점을 보여줬죠. 홀딩스가 저점을 보였지만 바닥을 보였다 볼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주가가 어쨌든 뭐예요? 오른 것이 아니지만 역으로 행보하면서 바닥을 보여준 거잖아. 이따가 이제 수급을 보면 더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셀트는 뭐예요? 어쨌든 시장의 어느 정도의 상승과 맞물렸어요. 지난 연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들도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는 확 누르지를 못해. 그죠? 오늘도 사실은 종가에 확 밀었던 게 결국은 프로그램 부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하락하거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그나마 없는 물량이지만 톡톡 던져버리니까 주가가 그동안에 2주 동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2주 하락하고, 자, 주봉사 한번 볼게요. 주봉사 한번 보면, 어쨌든 2주 하락했는데 2주 동안 시장도 급락했어요. 프로그램도 크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어쨌든 프로그램이 완급은 있었지만, 기관들이 누가 특히 연기금이, 사모도, 투신도, 보험도, 수급은 이번 주에, 그죠? 오늘도 사실은 막판에 이제 금융투자에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런 것이지. 이번 주 사실은 프로그램 금융투자가 3번 매도, 2번 매수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봉 자체는 양봉이죠. 이번 주 내내 뭐예요? 금원물이 JP 모건이든 신한이든 계속 눌렀죠. 근데 갈수록 매도는 약화된 부분은 맞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은 메리린치가 들어와 버리니까. 메리린치는 누구예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2번째 창구예요. 그죠? 2번, 세 번째. 모간 스탠리가 몸통. 그 다음에 골드만과 누구? 메리린치. 그죠? 근데 오늘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췄잖아, 일단. 근데 금원머리는 팔았지만 메리린치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주봉상 양봉 만주 하락은 끝났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뭐야? 상승분들 탄다니까?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지수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자, 오늘 이제 제가 이거를 봤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2003년도에 LG 생명과학의 팩티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국내 LG그룹의 LG 생명과학이 앞으로 참 뭡니까? 대한민국의 바이오를 끌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LG 생명과학이 결국 이제 실패했던 게, 이 팩티브가 실패했던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 파트너사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숱한 이런 계엄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결국 이제 파트너사들을 있다가 지금 뭐예요? 셀트가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이제. 직판을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화가 됐던 SK가 됐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신약이 나왔지만 이 신약입니다. FDA 허가받은 신약이에요. 그죠? 2013년, 2014년 동화, 16년 SK 케미컬, SK 바이오팜. 근데 이런 회사들이 신약을 발표를 했지만 지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나요? 거의 전무하죠. 그죠? 전무. 셀트리온의 이제 짐 펜트라가 어쨌든 작년에 받고 2월달에 출시를 해요. 그죠? 올해 미국에서만 어쨌든 짐 펜트라가 얼마? 6천억의 지금 매출을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벌써 뭐 유럽에서는 올해 한 3천억 아직 뭐 이제 발표하겠지만은 그죠? 한 3천억은 넘잖아,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올해 미국하고 유럽하고 합하면은 1조 원. 그러니까 블랙버스터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품 한 개 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야? 이게 바로 직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쪽은 신약을 FDA에 받아도 판매가 안 되잖아. 매출이 안 나오잖아. 근데 셀트는 지금 당장 유럽에서 그죠? 3, 4천억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올해 6천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 차이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의료진들이 뭐예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죠? 이분이 왜 대단하냐면요. 레미케이드의 그 허가용 임상의 책임 연구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미케이드가 그죠?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가 결국은 뭐예요? 피아에 실패했잖아요. 피아에 그죠? 정맥만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분이 레미케이드의 허가용 임상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 짐펜터라의 신약 그죠? 성인용 임상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이게 이분이 보니까 미국에서는 뭡니까? 염증질환, 장질환,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에는
거의 뭐 그죠 최고로 꼽히는 이런 인물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짐 펜트라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을 하고 있고 그죠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의사들이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유럽에서는 검증이 됐으니까 그죠 유럽의 자문이 유럽의 뭐 그죠 의료진들도 그래서 지금 매출이 좀 팍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매출을 6천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첫 번째고, 이 부분 자체. 어쨌든 2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2월 말에 지금 스케줄이, 우리 쉘터는 뭐예요? 짐 펜트라의 출격도 있지만, 그죠? 출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2월 말에 이제 MSCI 리밸런싱, 또 뭡니까? 코스피 200, 그죠? 리밸런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수급적인 부분. 그래서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월달은 조금 셀터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또 이런 부분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어쨌든 이제 2월 초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셀터의 매출이 2조 4,600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뭐 8,690억을 지금 FN 가이드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2023년도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2년보다 한 34% 그죠? 늘어나는. 근데 이제 올해는 뭐 합병이니까 올해는 셀타하고 제약하고 참 헬스케어하고 같이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3조 5천억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과 또 신약 출시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110억까지 MSCI 리밸런싱까지 여러분. 그래서 2월이 좀 기대되는 한 달이다. 그죠? 1월 달에는 작년 연말까지 달려오던 1월 달에는 좀 시장이, 그 1월 달 지수가 급락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셀터가 더 밀린 거고 똑같이 밀린 거예요. 그죠? 근데 바닥은 이제 이번 주에 보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자, 수급을 오늘 보니까 보세요. 외국인들 간망이죠? 935주. 근데 오늘도 사실은 검은 머리는 계속 눌렀어요. 근데 그 검은 머리에 누른 부분을 그냥 무마시켜버린 게 누구예요? 메릴린치예요. 그죠? 메릴린치는 쇼커버 합니다. 쇼커버인데 갚습니다. 근데 누구 안 갚아요? 모간 스탠리나 골드만은 사서 안 갚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이번 주 내내 매수해요. 5일 연속 매수죠? 바닥 나온 거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누가 팔아서? 기관놈들이 팔아서 주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팔아도 주가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그죠? 물론 한 번씩 툭툭 던질 때 주가에 탄력은 좀 떨어지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관들이 어쨌든 매수 5일 연속 오늘도 5만 천주 매수죠. 근데 이번 주에 보세요. 연기금이 5일 연속 매수예요. 3호 매수 5일 연속. 투신 매수. 보험 하루 빼고 매수. 금융투자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틀 매수 3일 매도예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그랬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급도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바닥 주가. 자, 그러면 결국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보면 누구야? 신한 검은머리예요. KB 차명이에요. 누가 검은머리 물량을 누가 또 메릴린치 쪽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침에는 지금 주가가 마지막에 크게 내렸었잖아요. 그죠? 순간 누가 하이 애들이 막 펑펑 던지고 하나에서 펑펑 변동성만 일으키고 들어간 놈들이야. 의미 없어 있어? 의미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검은머리. 근데 다음 주에는 검은머리들 많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얘들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시장 부분 자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미국 시장이 또 일본 시장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이 조금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달리는 운명을 달리한 걸 모습 보였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한 주. 그죠? 한 주. 자, 신한이 이번 주에 15만 주를 팔았더라고. 검은머리 물량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검은 놈들이 눌렀죠. 근데 가져간 그 누구야? 메릴린치와 이번 주 외국계 맥컬리. 그죠? 모간 스탠리도 골드만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검은머리까지 몸통까지 총 출동을 했어. 그죠? 출동을. 근데 주가는 어땠어요? 이번 주 양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을 뭐야? 쓰고 있다, 못 쓴다. 이제 옛날보다는 힘을 못 쓴다. 못 쓰고 있다. 그죠? 그래서 MSCI라든지 이제 코스피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편입 부분. 그 말씀드린 것처럼 MSCI 부분에서도 이제 뭡니까? 기존의 쉘터가 1.6%. 그럼 이거 최소한 2%까지 왜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마찬가지, 패스비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은 2월 말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리밸런싱이 되니까 2월달 뭐 구정 빼면 금방이야. 설날 빼면 금방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외국인들이 80만 주, 의회도 80만 주. 국내 기관들만 열심히 지금 팔고 앉아있는 거잖아. 누가? 연기금이. 어쨌든 연기금은 아무튼 뭐 이번 달에 다음 주도 남아있지만은 1조 2천억을 팔린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망가뜨린 놈들은 누구야? 국내 기관들이다. 또 망가뜨린 놈은 누구야?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이다. 막판에 38만 주. 그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지키고 있잖아. 안 팔잖아.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빠져야, 시장이 안 빠져야 쉘터가 뭐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이번 주도 특강은 조금 더 이따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아무튼, 우리 또, 그죠? VVIP 또 이 관리를 좀 잘 만들어 놓고, 그죠? 그 이후에도 해야 되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주말에 수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치주, 셀터리온. 화이팅입니다.